공간이 엄청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리스크거든요. 돈이 붙잡혀 있고 자잘이 비용이 들어가고 그거에 상응하는 그 뭐랄까 그거를 그냥 그 투자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올려줘야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건데 실제 그렇게 못하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건 어느 정도냐면 실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공간 유지도 못하는 분들이 숫자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다. 거의 느낌은 그 정도 들 정도로 시내를 다니다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원래 그런 종류 사업이 다른 사업은 있었어요. 공간 활성화한다는 사업이 예를 들자면 뭐 쇼핑몰 같은 거 쇼핑센터 있잖아요. 이런 거 짓고 그러면 안에 앞쪽 그 공간 쬐끔한 데서 그냥 그 이벤트 같은 거 열고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사람들 느끼고 돌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실제 그거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냐? 아니거든요. 첫날만 그거 하는 날만 그냥 해갖고 잠시 사람 오게 하거나 쿠폰 나눠주고 뭐 해갖고 이런 케이스들은 있어도 저런 게 진짜 답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좀 다른 각도에서 저희는 그 접근을 하게 됐어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PC통신 아시죠? 여기는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PC통신 알아요. 네, 맞아요. 네. 하이텔 때부터 동호회 모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모임하면서 그 뭐랄까 호프집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녀보다가 막 장소 찾아보니까 그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갈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찾아가 보니까 조금 그 겉으로 안 나와 있고 크게 화려하진 않은데 가격 섭외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책상 이거 테이블 배치 같은 거 우리 마음대로 해준다 그러고 뭐 시간 요거 좀 해준다 그러면 서로 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두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면 사람들이 그때 그 한 달이나 세 달에 한 번 있는 모임 때만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간 사람들 또 우리가 갔다 온 거 후기 올려놓은 거 이걸 보고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거기 찾아갔을 때는 뭐 국내산에 문단들 막 이런 이야기 들리던 거의 그런 집들이 나중에 좀 지나면 이번 달에는 저희 예약이 차갖고 못 해드리겠는데요. 이런 입장이 뒤바뀌는 이런 거를 경험을 슬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뭔가 모델이다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본격적으로 막 노리고 이렇게 했던 곳들이 많아요. 실제는 옛날에. 그래서 알럽스쿨 같은 데들도 요런 그 스티커 만들고 가가지고 계약해갖고 알럽 인증이 여기 매장 있잖아요. 막 붙이고 막 다니고 막 하면서 여러 군데서 그런 종류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기 그 종로 금은방 같은 데 가보시면 요새도 붙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혼수 예물이나 이런 거 하는 데를 금방 이렇게 앞에 지나가면 다음 무슨 카페 제휴돼 있는 그런 곳이다 이런 거 안에다 막 걸어놓고 천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고 이런 데도 또 흔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주로 그거를 좀 뭐랄까 건전하게 푸는 방법 그거를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옆에다 저희는 이제 공개하는 걸 좋아하니까 자꾸 공개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현장에 그 매장이나 이런 거 공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하루하루가 머리가 거기에 꽂혀 있어가지고 모임에서 하는 이 소리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좀 못 따라오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희는 다니면서 그거 하면서 사실은 수익이 꽤 좋았어요. 예, 왜냐하면 다른 분들 보고 우리가 그 대한민국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좋으면 당연히 하라고 그런 말만 맨날 듣지. 예, 그래서 저희는 좋으니까 그 뭐랄까 좋은 데들 많이 했어요. 예, 그것 중에 이제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그렇게 조금 해보면은 교회 만들어드린 거 있잖아요. 교회를 강남에다가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이제 그 서울 강남에다가 그 교회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하나를 얻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출석비는 70만 원으로 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여의도 여기 있잖아요. 여의도 역에 제가 그 사례로 자주 든 곳 있죠.
호박치과. 네네. 예, 거기 사례도 있고. 그리고 그 이번에 김 기현님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재밌었어요. 고구마밭 있잖아요. 대박 그것도 났습니다. 사실은 공간 활성화 기법이 적용이 된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드렸지만 실제로 마음이 편하실 만큼 이렇게 지원은 못 해드려서 좀 걸리기는 한데 얘기가 그래도 어쨌건 이제 초기에 처음 시작하실 때 아이디어도 드리고 나름 이제 옆에서 보조한다고 살짝 분위기도 잡고는 했지만 본격적인 도움된 걸 인정을 해야죠.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런 케이스요. 그것도 있고 원래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이것도 예, 김 기현님이 오시기 전에 원래는 이 장소도 여기가 지금 정치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 계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 이렇게 어느 사업이나 정치까지도 사람이 많이 드나들어야 일이 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있을 때 이렇게 풀어드리는 일 그런 걸 주로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가는 곳하고 이제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그 난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걸 풀어내는 기술들이 다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오늘은 필요하시면 답을 이렇게 좀 드리는 그런 걸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로 했던 게 SAPM 이화여대 앞에 있는 거 예, 그 건물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목도끼 우주센터 저기 그 강화도에 가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해가지고 테마파크인데 그런 이유 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다 적용해보고요. 그러니까 맨 땅부터 시작해서 대형 쇼핑센터까지 적용을 다양하게 해보고 그리고 정치, 종교 뭐 이런 거에다 여러 가지도 해보고 예. 그래서 이게 개요예요. 제가 생각하는 개요. 예, 그래서 이 설명이 좀 미진할 수 있으니까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으로 나머지 부분 좀 채워보겠습니다. 그 협동조합에서 공간 활성화에 대해서 좀 사업화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다른 사업보다 우리가 서로 분야가 서로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 다른 분야가 서로 이제 그런 걸 사업을 알리고 예. 그거를 참여했을 때 또 잘하시는 어떤 메인이 또 진행하면 될 거라는 추측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특성을 보셨을 때 예. 어떤 역할들이 그런 공간 활성화에 그때 투입이 됐었는지 예. 만약 역할 분담이 된다면 뭐 어떤 파트들이 있어야 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뭐랄까 우리가 가진 걸로 공간 활성화를 하면 돼요. 네. 그거를 하기 위한 정석은 이렇게 갑니다라고 완전히 못 박아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 SAPM 그거를 했을 때 맨 처음에 한 것도 어떤 구성원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기본 몇 명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그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링크나우의 블로거 클럽 있잖아요. 링크나우 블로거 클럽 회원들이에요. 같이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전문가 몇 명이 모여서 사업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활성화해주지? 그러다가 한 게 그러면은 블로거 체험단 만들고 블로거들 관련된 모임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페이스북 관련된 모임이나 그 SNS 모임 이런 것들만큼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모임들을 거기다 유치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쇼핑센터가 전체가 비어 있잖아요. 저 위쪽에 학원 일부하고 그 다음에 몇 개 그 뭐랄까 작은 부스들 오파는 그런 것만 살짝 열려 있고 건물 전체가 죽어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안에 식당도 그냥 열어놓고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층이 비어 있는 층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층 두 층을 그쪽에서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그 블로거들 모임이 있다 그러면 그냥 와서 여기 와서 쓸 수 있게. 예. 근데 이제 블로거들이나 온라인 쪽 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와가지고 공간을 막 잔뜩 손대고 어떻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되게 공간이 있고 무선 잘 되면 좋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빔 프로젝터 같은 거 있으면 그럼 뭐 완전히 좋고 뭐 요 정도이기 때문에 의자 있고 책상 있고 그러면은 어디서나 이걸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 경우도 제가 보기엔 만약에 사업으로 한다 저는 혼자 하다 보니까 뻔뻔히 해도 일이 됐어요. 뻔뻔히 해도 그냥 그러면 이야기 하다가 그럼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연말까지 어떻게 하고 구두로 거의 계약하고 해도 됐는데 이렇게 조합해서 할 때는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코드도 다 남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 제안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안서가 처음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1번 같아요. 예. 그래서 표준형 기본 제안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쪽 각각의 케이스에 맞게 약간씩 커스터마이징 한 거 그런 거를 해줘야 되니까 안에 내부에가 문서를 잘 다루시는 분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 PT 해주실 분도 필요하고 또 그 기술 지원 이런 거 할 때는 안에 예를 들어서 설비 어떻게 하고 뭐가 필요하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있는 기술 인력도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본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사고 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에서 지목하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그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바깥에 이런 거 모임 있는데 여기서 좀 하면 어때요? 그리고 그냥 내 소리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는데 이미 일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간 활성화에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또 조용히 그 계산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동계산 말고 그 장소에 어떤 타겟의 사람들이 드나들면 좋은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맞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기획하는 기획자들 있잖아요. 그런 기획 그룹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한 건 하고 그만둘 게 아니니까 이걸 하면서 계속 사진 찍고 동영상 남기고 이걸 정비하고 유튜브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는 사업 자체를 딱 이렇게 사례로 정리를 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계시는 멤버들을 다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해보면 같이 스터디 해보고 또 뭐 봉사도 우리는 좀 해본 멤버들 있고 그러잖아요. 좀 해보신 분들끼리 먼저 하면 나머지 분들이 참여하는 수준이 나와요. 그러면 참여 수준에 따라 갖고 나중에 분배나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결정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실 때까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저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빌딩이라든지 이제 큰 어떤 이제 테마파크나 이런 생각보다는 일반 경영을 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이제 그냥 일반 사무실 갖고 있거나 일반 소상공인들을 상상해보는 게 아무 큰 거 맡아도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상대방하고 이미 선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멤버가 우리 안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USAPM 같은 경우도 그냥 됐던 게 아니고 중간에가 업체가 스토리 라운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 석승옥 씨하고 그 몇 분 계세요. 이강민 씨랑 해가지고 몇 명이서 거기랑 먼저 선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관계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해결이라든가 실제 진행하는 거 그거를 한 거지. 제가 SAPM하고 직접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저쪽 그 테마파크 아까 이야기 드린 옥동교육센터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여의도 수고원교회 거기에서 그 실어진 선교회 그 안에서 거기 회장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거의 그때는 처음에는 구두 계약으로 빈손으로 가서 거의 프리젠테이션하고 문답하고 하다가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서류도 주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는 케이스 그런 식으로 돼요. 물론 이제 그 계약까지는 기간이 짧은 데는 그냥 2, 3일 만에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바로 말 나온 지 그리고 어떤 데는 그 전에 뭐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3달, 6달 막 이렇게 집 끄는 경우도 있어요. 오픈 시작되기 전에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그럴 때 자원 배분이나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거 하는 심리적인 부분부터 실리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이런 게 조절이 돼야 돼요. 네.
힘이 너무 빠져버리면 저쪽에서는 사실 할 마음은 있지만 앞쪽에서 탐색안으로 시간 끌고 있는 동안에 이쪽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수가 있고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그 신뢰가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그 신뢰 중심에서. 예. 그래서 제가 이 공간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가보자고 이제 의견을 냈던 이유 중에도 예. 지금 기존에 없다면 우리가 공간 활성화라든지 그 죽어 있는 공간을 오픈하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발전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조합의 이름으로 캠페인을 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를 조금 더 널리 알릴 수도 있고 그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 캠페인을 한다면 이제 조금 우리의 방향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다 섞여서 모든 거 이제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만약에 좀 타겟층을 정한다면 그래도 서울 중심에 있는 많이 이제 서울 중심에서 비어 있는 사무실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는 곳 좀 더 새로운 거를 우리가 그 뭐랄까 찾아내 가지고 그걸 한다는 네. 거는 힘소모가 크거든요. 그리고 일이 되고 돈이 된다 생각하면 그때 붙을 수 있는 멤버는 네. 많아요. 네. 근데 초기에 긴가민가하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일 때 네. 그때 달라붙는 멤버라든가 영업하고 다니는 멤버는 거의 없어요. 네. 특히 1인 창조기업 협동조합에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미 다녔거나 이미 관련이 있고 네. 이미 그 장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곳 네. 거기에 거기하고 이야기를 먼저 MOU라든가 왜냐하면 서로 그 복잡한 책임이나 복잡한 기술이 없는 간단한 문서 가지고 서로 좀 잘해보자 이 정도로 한 다음에 그거를 좀 잘 풀어보는 거 그런 정도 선에서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 이제 뭐랄까 그런 프로토타이핑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좀 단지 수익형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곤란할 수 있고 수익형 시작은- 공간이라도 CSR 코드가 들어있다든가 아니면 지역이니까 뭐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힘든 사람들이나 이런 쪽하고 잘 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있는 거 네. 그런 요소를 찾아내거나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해갖고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그걸 풀어내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은 조금 더 그럼 봉사하고 사회랑 교류할 수 있는 쪽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곳을 부터 예. 예 그러면 수월하게 일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게 뭐 은퇴자협회 교육장은 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예를 들자면 근데 은퇴자협회 거기 그 교육장이 가동률이 낮다면 거기도